같은 주말을 보냅니다. 같은 이틀을 쉬고 같은 월요일 아침을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주말을 3일처럼 씁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은 이 차이를 시간의 밀도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금요일 밤에는 이틀이 통째로 아주 넉넉하게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내일 늦잠도 자고 미뤄둔 것도 하고 어디 좀 다녀올까? 계획도 세우죠. 이틀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일요일 밤이에요. 대체 토요일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분명히 쉬긴 쉬었는데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주말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느낌. 그리고 시작되는 일요일 밤의 그 허무함, 그 억울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실, 바로 옆자리 그 사람은 이상해요. 똑같이 이틀을 쉬고 왔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 진짜 길었어요. 알차게 잘 쉬었네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쓴 것도,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말은 사흘처럼 늘어나 있고 여러분의 주말은 반나절처럼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같은 48시간인데 말이죠. 시계로는 똑같이 흘렀는데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이로 저장된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차이를 만드는데 돈도, 시간도, 대단한 의지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뇌가 작동하는 방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주말부터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 시간도 그냥 두면 아무 기억 없이 증발할 테니까요. 두 사람의 토요일을 잠깐 나란히 들여다볼게요. A씨는 오전 11시에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폰부터 집어들어요. 그렇게 1시간을 스크롤하다 배달로 점심을 시키고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 영상을 봅니다. 저녁엔 또 배달, 밤엔 또 스크롤. 편안했어요. 분명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밤 A씨가 토요일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파와 폰 화면 하나로 뭉개진 회색 덩어리뿐입니다. B씨의 토요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늦잠을 잤고 똑같이 뒹굴었고 배달도 시켰습니다. 딱 하나가 달랐어요. 오후에 1시간 폰을 두고 처음 가보는 동네 서점에 다녀왔거든요. 특별할 것도 없는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밤 B씨가 토요일을 떠올리면 그 서점의 냄새, 손에 집었던 책, 돌아오는 길에 본 노을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회색 덩어리가 아니라 이름표가 붙은 하루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 1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1년에 주어지는 주말은 104일이에요. 앞으로 30년, 그 주말을 전부 이어붙이면 무려 8년이 넘습니다. 8년이에요. 인생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채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8년을 반나절처럼 흘려보낼 것인가? 사흘처럼 두껍게 살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 질문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의 주말은 늘어나고 누구의 주말은 쪼그라들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오답 2개부터 치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쁘게 안 보내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쉴 새 없이 약속을 소화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주말일수록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벌써 끝났네? 소리가 나오거든요. 바쁨은 시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즐겁게 안 보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재미있는 영상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은 분명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재미와 시간의 길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양도, 즐거움도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답은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에요. 여기서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는 시계로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뇌는 기억의 개수로 시간의 길이를 잽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간이 다 지나간 뒤에 그 기간을 돌아볼 때 뇌는 그 안에 새로운 기억이 몇 개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세어봅니다. 새로운 기억이 많으면 긴 시간이었구나 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기억이 거의 없으면 순식간이었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뇌는 시간을 두께로 기억합니다. 사진이 잔뜩 꽂힌 앨범은 손에 들면 두껍잖아요. 그 두께를 보고 우리는 이만큼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빈 앨범은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어도 얇아요. 주말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장면이 여러 장 찍힌 주말은 두껍게 사흘처럼 기억되고, 어제와 똑같은 장면만 반복된 주말은 얇게 반나절처럼 기억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양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남은 사진의 개수가 주말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130여 년 전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미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그토록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때 모든 것이 처음이라 뇌가 새로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요. 첫 자전거, 첫 여름바다, 처음 가본 학교, 전부 새로웠으니 뇌가 하나하나 다 저장한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하루하루가 어제의 복사본이라 뇌에 새로 저장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주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이틀 동안 뇌에 저장된 새로운 장면이 한 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대 신경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과학자 데이빗 이글먼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와 처음 보는 낯선 이미지를 섞어 보여줬더니 낯선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시간을 더 길게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처음 보는 것 앞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촘촘하게 기록하거든요. 반대로 익숙한 것 앞에서는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낯선 순간은 슬로모션처럼 늘어나고 익숙한 순간은 빨리 감기처럼 지나가요. 처음 출근하던 날은 아주 길게 기억나는데 그 뒤 수백 번의 출근은 뭉뚱그려져 한 덩어리로만 남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의 앨범에는 사진이 몇 장이나 꽂혀 있나요? 토요일 오전에 뭘 하셨는지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떠오르신다면 뇌는 이미 그 시간을 없었던 시간으로 처리한 겁니다. 살긴 살았는데 기억에는 없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왜 우리 주말은 자꾸 빈 앨범이 되는 걸까요? 범인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범인은 뇌의 아주 유능한 기능, 바로 자동 조종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데 목숨을 겁니다. 뇌 무게는 몸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0%나 쓰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일은 의식을 끄고 자동으로 처리해버려요. 매일 다니는 출근길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환승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어느새 회사 앞에 도착해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은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자동 조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가 눈은 뜨고 있는데 녹화 버튼은 꺼둔 상태예요. 몸은 분명히 움직이는데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문제는요, 주말에도 이 자동 조종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습관처럼 폰을 열고 늘 보던 채널을 보고 늘 시키던 걸 배달로 시키고 또 폰을 봅니다. 전부 뇌가 눈 감고도 하는 익숙한 일들이에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뇌는 굳이 녹화태를 누르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니까요. 그렇게 이틀이 통째로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폰 스크롤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크롤하는 순간에는 새로운 영상, 새로운 소식이 끝없이 쏟아지니까 뭔가 대단히 많은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루만 지나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자극이라 뇌가 하나도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거든요. 화면은 쉴 새 없이 바뀌는데 앨범은 텅 비어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간 증발 장치예요. 2시간을 스크롤하고 나서 내가 방금 뭘 봤지? 싶었던 그 기분,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심리학에는 휴가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현상이 있어요. 영국의 심리학 저술가 클로디아 해먼드가 정리한 개념인데요.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여행지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벌써 마지막 날인가 싶어 아쉬워지죠. 분명 어제 도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여행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아주 길고 풍성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첫날의 그 골목, 낯선 음식, 처음 본 풍경, 새로운 경험이 워낙 많아서 앨범이 두꺼워진 거예요. 정확히 반대되는 게 바로 우리의 평범한 주말입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그 순간순간은 편하고 느긋해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죠? 그런데 딱 하루만 지나서 돌아보면 그 주말은 통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순간은 느렸는데 기억은 순식간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움으로 채운 시간은 지날 땐 빨라도 돌아보면 길고, 반복으로 채운 시간은 지날 땐 느려도 돌아보면 증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나고 나서 길었다고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는 주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름방학은 왜 그렇게 끝이 없을 것처럼 길었을까요? 매일이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은 1년이 통째로 순식간에 사라지죠. 매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은 그 축소판이에요. 반복되는 주말이 쌓이면 반복되는 한 달이 되고 반복되는 1년이 되고 결국 돌아보니 10년이 훌쩍 지났네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이틀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걸 막는 가장 작은 시작점입니다. 그런데도 옆자리 그 사람의 주말은 왜 사흘이었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 사람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뇌의 녹화 버튼을 몇 번 눌러준 것 뿐이에요. 앨범에 사진 몇 장을 꽂아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작년 여름 휴가는 지금도 꽤 또렷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어디서 뭘 먹었고 어떤 풍경을 봤는지요. 그런데 지난달에 4번의 주말은 어떤가요? 거의 하나로 뭉개져 있지 않으신가요? 휴가는 며칠 뿐이었고 주말은 8회나 됐는데도 말이죠. 시간의 양이 많은 쪽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이 많은 쪽이 더 길게 남는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주말에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말도 사흘이 될까요? 심리학이 찾은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예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말에 처음을 딱 하나만 심으세요. 뇌는 새로운 것에만 녹화 버튼을 누른다고 했죠? 그러니 이틀 중에 처음 해보는 걸 딱 하나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안 가본 동네 카페에 가보기, 늘 지나치던 골목으로 산책하기,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요리 하나 도전하기, 평소 안 듣던 장르의 음악을 틀어놓기. 대단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저 새롭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처음 하나가 그 주말 전체의 기준점이 돼서 나중에 돌아볼 때, 아, 그 카페 갔던 주말 하고 앨범이 쫙 펼쳐지거든요. 사진 한 장이 앨범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늘 가던 곳만 가면 뇌는 그걸 지난주 위에 그대로 덮어 씌워버려요. 두 번째, 스크롤 대신 녹화 버튼을 켜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말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자동 조종이 바로 폰 스크롤입니다. 이걸 통째로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말에 딱 한 가지 활동만큼은 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땐 밥의 맛과 온도에만, 산책할 땐 바람과 햇빛과 나무에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눈을 뜬 김에 녹화 버튼도 같이 켜두는 거예요. 그 순간 뇌는 비로소 그 장면을 또렷한 사진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폰을 보며 먹은 점심은 기억이 없어도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신 커피 한 잔은 오래 남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 번째, 주말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챕터로 쪼개세요. 뭉뚱그려진 주말은 통째로 증발하지만 이름 붙은 장면들은 각각 따로 기억에 남습니다. 토요일 오전은 청소하고 커피 내리는 시간, 오후는 공원 다녀오는 시간, 저녁은 영화 보는 시간, 일요일 아침은 느긋하게 브런치 먹는 시간, 이렇게요. 똑같은 이틀인데 이름표가 붙는 순간 밋밋한 벽 하나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뉩니다. 방이 많은 집이 더 넓게 느껴지듯이 챕터가 많은 주말이 더 길게 느껴져요. 아무 계획 없이 흘려보낸 이틀과 서너 개의 장면으로 나뉜 이틀은 돌아볼 때의 두께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일요일 밤에 딱 30분만 돌아보세요. 뇌가 시간의 길이를 판단하는 건 그 시간이 지나간 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잠들기 전에 이번 주말 있었던 일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해도 되고 휴대폰 메모에 한 줄씩 적으셔도 좋아요. 이 작은 회상이 흩어져 있던 장면들을 앨범에 단단히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신기한 건요,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을 몇 주만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뇌가 알아서 더 많은 순간을 저장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돌아볼 걸 아니까 낮 동안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거죠. 일기를 쓰는 사람의 하루가 더 길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4가지는 흩어진 팁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뇌의 앨범에 사진을 꽂는 일. 처음을 씹는 건 새 사진을 찍는 것이고, 스크롤을 끊는 건 녹화 버튼을 켜는 것이고, 챕터를 나누는 건 사진을 분류해 이름 붙이는 것이고, 일요일 밤 회상은 그 사진들을 앨범에 붙여 보관하는 겁니다. 따로 노는 요령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뒤집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새로운 카페 한 번, 폰 없는 산책 한 번, 잠들기 전 3분의 회상. 다 합쳐도 두어 시간이 채 안 듭니다. 주말 48시간 중에 2시간이면 대략 4%예요. 옆자리 그 사람의 주말을 사흘로 늘린 건 주말의 96%가 아니었어요. 단 4%였습니다. 나머지 96%는 여러분과 똑같이 늦잠 자고 뒹굴고 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래야 합니다. 시간의 밀도는 주말을 얼마나 빡빡하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그 4%에 새로운 장면을 남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딱 4%만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건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48시간씩 주어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억으로 바꿔 앨범에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란 건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고 있을 그 앨범의 두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8년어치 주말을 텅 빈 앨범으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8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딱 하나면 됩니다. 안 가본 길로 한 번만 걸어보세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여러분의 주말을 반나절에서 사흘로 늘려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주말이 오기 전에 다시 꺼내볼 수 있게 저장해 두시고 주말마다 시간이 증발한다고 하소연하는 그 사람에게 슬쩍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그 사람의 8년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주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1년이 통째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고요.
어릴 때는 1년이 그렇게 길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까요? 거기엔 소름 돋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심리학, 다음 편은 구독으로 예약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